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영화 명장면 통째로 외우기라는 주제로 영화 대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외워버리는 거죠. 사실 그걸 통해서 영어식 사고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커리큘럼 또 그래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굉장히 평소에 많이 질문 주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영어 패턴을 가지고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꿀팁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자, 영화 대사 또 외우는 거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영화는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 되겠습니다. 스크린 영화 회화 요 교재 가지고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죠.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겨울왕국 했었고요. 그리고 겨울왕국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 영화가 2편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라푼젤로 이렇게 3권의 대사들 중에서 제가 고른 장면들 외워보려고 해요. 혹시나 이거 평소에 구매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 이렇게 밑에 링크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공구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이 없으셔도 당연히 모든 자료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참여하시는데 또 문제는 없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좋아요. 해서 영어 패턴 먼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한 제 조언 몇 가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또 연습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패턴 공부로 이렇게 뭔가 영어를 지금 접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아까 해주신 분은 없기는 하셨었는데, 이 패턴 영화라는 게 언제나 좀 어떻게 보자면 화두고 인기가 많은 그런 공부 타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는 그런 스피킹 있죠. 스피킹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많은 그런 온라인 코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잘 따져보자면 어떻게 말하자면 패턴 공부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미 패턴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꿀팁, 크게 3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패턴으로 공부하는 거 좋은데, 자,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합니다. 패턴으로 영어 공부하는 거 나쁜 방법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고, 저도 굉장히나 이제 제가 한창 영어 공부할 때 애용했었던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패턴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마인드셋은 뭐냐면요, 내가 패턴을 공부하면 내가 이제 말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들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표현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한 표현만을 가지고 제대로 내가 의사소통을 해야지라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히 세우고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던 그 영어식 사고와도 관련이 좀 되어 있는 건데, 스피킹에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 굉장히 뚜렷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생각을 해놓고 그걸 번역해서 스피킹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예요. 2가지 때문에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말로 생각을 해놓고 그걸 영어로 번역하기에는 그냥 우리 뇌의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게 7개, 8개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벌써 내가 우리나라 말로 떠올려 놓은 문장 자체가 12단어고, 그 12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꼭 그게 12단어 일리는 없겠지만서도 어쨌거나 그럼 내 머릿속에 최소한서도 20 몇 개의 단어는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기억은 우리 뇌에서 할 수 있는 게 7개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머릿속에서 내가 번역한다? 그 번역을 굉장히 잘하게 될 수는 있으나, 근데 그 번역을 또 굉장히 잘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냥 영어로부터 처음부터 생각해서 말을 하게 되지 우리나라 말을 떠올리고 번역을 잘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자, 첫 번째로는 떠올려서 번역하는 건 우리 뇌의 메모리가 부족해서 안 되고요. 2번째는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 말은 우리가 원어민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 원어민 수준으로 떠올린 그 문장들을 영어로 바꾼다고 했을 때, 영어도 그럼 원어민 수준이 돼야 우리말 원어민 수준의 문장들을 무리 없이 번역을 할 텐데, 영어는 이제 원어민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말은
10점 만점에 10점이야. 근데 영어는 4점이거든요. 내가 떠올리고 있는 내가 말하고 싶은 문장들 우리나라 말로 지금 생각한 거는 막 8.9점짜리 문장인데 내 영어 실력이 4점밖에 안 돼. 그러면 이 갭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콩글리시가 나오고 틀린 문장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이 표현이 이 어떤 그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영어로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나라 말을 떠올리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게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영어 패턴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영어 표현들만을 가지고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단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무슨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우리나라 말을 안 거치고 처음부터 영어로 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나라 말이 떠올릴 수는 있으나 근데 이걸 내가 번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을 가지고 요것만을 가지고 내가 내 의사를 한번 전달해 봐야 되겠다라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이 영화 아세요? 이 영화 보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사실은. 그 맷 데이먼이 나온 The Martian 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 아마 포스터는 어디서 좀 많이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유리지감님 극장에서 보셨어요? 극장에서 보셨어요? 보셨어요? 책도 읽으셨어요? 정말요? 정은님 엄청 잼나게 보셨고 좋네요. 자, 글래스킴님이 얼마 전에 다시 보셨다고 감자 키워 먹잖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맷 데이먼이 식물학자입니다. 그리고 화성으로 그 화성을 조사하러 가요. 우주선 타고 쫄래쫄래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나머지 과학자들은 지구로 잘 돌아오는데 맷 데이먼만 화성에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맷 데이먼이 이제 화성에서 뭘 합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1년 반 정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굴려요. 해서 남은 음식들 내가 잘라 먹고 쪼개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감자 같은 것도 이걸 심은 다음에 흙을 어떻게 해가지고 비료는 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있는 것을 가지고 어쨌거나 자급자족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 개념으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말로 이만큼 어려운 문장을 떠올려 놓고 그걸 번역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되고 마르션에서 맷 데이먼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내가 음식도 만들고 해가지고 살아남았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표현들만 가지고 나는 내 의사 전달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서 그 관점을 가지고서 스피킹을 그리고 패턴을 공부를 해야 나중에 이 상황에서는 내가 배웠던 패턴 이게 있었어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가 패턴 저게 있었어 요걸 연관지어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게 되는 그 패턴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겪게 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패턴은 패턴대로 다 배워요. 그래놓고 실제로 활용할 때 활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이 패턴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배워놔요. 근데 여전히 스피킹 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가 내가 배웠던 패턴들을 활용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말을 떠올려 놓고 그 중에서 내가 배웠던 패턴이 뭐 이렇게 얻어 걸리면 그거 갖다 쓰는 건데 아니야 내가 배웠던 패턴하고 상관없는 말을 난 지금 하고 싶은데 그래 버리면 그때부터 막 내가 그냥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내는 연습도 당연히 좋지만 그거보다는 하나하나 배우고 배운 걸 활용하자. 그 마르션의 기분을 가지고 우리가 스피킹을 하면 이게 훨씬 더 사실 실수를 줄일 수 있기도 하고 내 실력이 느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라이브나 이런 때 제가 어떤 걸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운 것만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게 어떤 느낌인 건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말로는 원어민 수준으로 문장을 만들어요. 근데 영어를 번역하려고 그러는데 영어는 막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 갭 때문에 스피킹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좌절을 하는 거고. 왜? 우리나라 말로 막 이 말 하고 싶은데 영어로는 이거밖에 말을 못하니까. 근데 그건 당연한 거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영어 문장을 처음부터 만들 때는 내가 6살이다. 6살 아이가 할 만한 문장만 나는 처음부터 영어로 말할 거야 라고 우리의 어떤 그런 기대치를 낮춰놓는 것도 실전에 있어서 우리가 패턴을 공부해놓고 그걸 활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연습할 때, 오케이, 패턴을 내가 공부했어요. 이거 가지고 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I를 가지고, I라는 주어를 가지고 패턴을 연습하는 게 당연히 1순위가 돼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문장은 I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어도 바꿔줘 봐야 되고요. 왜냐면 특히나 비동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현재 시제에서의 3인칭 단수 같은 경우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동사의 모양이 바뀌잖아요. I am이지만 he is잖아요. 요게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입에서 팍팍팍팍 나오게 하려면은 계속 그걸 가지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I am만 가지고 문장을 만드신 다음에 내가 실전에 딱 간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주어가 he야. 그러면 이제 he 다음에 뭐지? 이 연습이 안 돼가지고 활용을 또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같은 맥락에서 시제도 I am만 하는 게 아니라 I was, I will be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적진 않았지만 조동사까지도. 조동사도 알고 있는 거 can, may, might, will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와 시제의 변화, 동사의 변화에 많이 그 활용도 높여서 연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I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 80점이에요. 근데 마지막 20점을 채우기 위해선 다른 주어들을 가지고도 내가 문장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발음까지 신경 쓰셔야 돼요. 너무 이제 발음에 무신경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패턴 막 활용해가지고 말하고 뭐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발음은 미리미리 챙기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자, 사실 이게 이제 마지막 핵심인데, 패턴 자체를 그럼 여러분들이 고른다고 했을 때 현명하게 내가 어떤 패턴을 공부할 건지를 또 선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있어요. 그 패턴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고, 저도 그런 패턴 책을 지금 만들려고 또 구상 중에 있는 거고, 왜냐면 그게 분명 공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패턴 영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런 책들을 사야 되냐 하면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좋고, 당연히 이건 영화 대사니까 실제로 이제 말을 하는 그런 대사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런 데서도 우리가 스피킹에 활용할 수 있는 패턴 당연히 고를 수가 있는 거고, 원서 같은 거 읽다가도 어떤 문장이 됐든, 그게 그냥 나레이션 같은 문장이 됐든 아니면 다운편에 들어간 대사가 됐든, 내가 그냥 보기에 내가 나중에 쓸만해, 저거 내가 배워놓으면 분명히 어디다가 내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은 골라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책을 꼭 사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말투에 맞는다, 왠지 내가 저거 배워놓으면 나중에 원어민이랑 말할 때 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시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패턴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패턴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책은 뭘 사야 되나요? 책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여러 가지 미드나 뭐가 됐든지 간에 영어 접하시다가 저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거 고르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장이 제가 뭔지 어떻게 알죠? 그건 이제 여러분의 말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는 그냥 우리나라 말투랑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저런 식의 영어 표현을 알고 있다면은 많이 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디서 막 이거 되게 유용하니까 공부하세요라고 하더라도 나는 평소에 저런 식으로 말을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손이 안 갈 거거든요. 그런 패턴들은 공부해 놔봤죠. 자, 그런 측면에서 패턴을 내가 골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분석해서요, 좀 이렇게 잘라보세요. 잘라서 거기서 내가 얘를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주시면 전반적인 이 패턴 영어 공부의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문장 자체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갑니다. 시작.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먼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적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약간 그 뉘앙스를 잘 캐치해야 되긴 하거든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뉘앙스냐를 잘 파악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용. 네. 어떻게 고맙다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다 맞아요. 유니스님 너무 고맙다. 굉장히 핵심을 지금 간파하신 거죠? 맞아요. 자, 이거 뜻은 뜻 자체를 보자면 I don't know. 네, 모른다는 거죠. 뭘 몰라요? How to thank you. 당신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적어주신 거 사실 틀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자, 이런 문장을 딱 봤을 때 먼저는 이제 원서라든지 미드라든지 언제나 그런 거는 앞뒤에 문맥이 있잖아요. 문맥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다는 건지 감사를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정말로 모르겠다는 건지 막 소셜 스킬이 너무 부족해. 사회성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고마워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 이거 잘 모르겠네.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정말로 너무 고마워서 내 그렇게나 큰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는 건지 이런 맥락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리고 많은 분이 적어주셨던 것처럼 이거는 정말로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고마워서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맥락이 되는 거죠. 참고로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맥락 자체 파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말을 번역했을 때 이게 콩글리시가 되고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게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약간 이제 스토리타임 잠깐 들어갈게요. 스토리타임. 10수년 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때니까 10수년 전에 뉴질랜드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갔고 처음 유학을 갔을 때 랭귀지 스쿨이죠. 어학원을 다녔어요. 어학원을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영서당 TV 이미 팟캐스트 여러 번 이렇게 보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마 못 들으신 부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자, 어학원을 다녔는데 어학원의 스케줄이요 약간 대학교 같았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이렇게 수강 신청을 뭐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 학교는 50분 수업 10분 쉬고 50분 수업 10분 쉬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어학원은 모든 어학원들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1시간 20분 수업 기준이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20분 정도 되는데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9시쯤 시작해서 한 4, 5시쯤 끝났던 것 같은데 중간에 점심시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5교시까지밖에 없는데 한 달마다 저한테 공부하는 스케줄이 나오거든요. 네 수준에 맞춰서 너는 이번에 뭐 이 레벨에 이 반이야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러면 그 스케줄이 나오는데 스케줄 제가 이제 기억하는 그 스케줄이 어떤 스케줄이었냐면 뭐 월요일 날 수업 있고요. 화요일 날 수업 있고 수요일 목요일 수업 금요일까지 다 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스케줄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1교시 수업이 있고 그러니까 9시인가에 시작해가지고 10시 20분인가 하면 첫 번째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교시 수업이 있는 거예요. 막 3시 20분에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4시 40분에 끝나는. 그러니까 중간에 텀이 엄청 뜨잖아요. 시간이 엄청 뜨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같이는 아니고 저보다 먼저 유학을 갔던 친구가 있었어서 그리고 그 친구의 어머니가 또 저랑 같이 그 뉴질랜드로 가 계셨던 때였어서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면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금요일이에요. 이제 놀러 갈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은 들떴어. 근데 1교시 10시 20분에 끝났는데 다음 수업이 3시 몇 분이라고? 이거 어떻게까지 기다리지? 약간 그런 템테이션, 유혹을 제가 계속 받았었던 거죠.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공부 열심히 안 했네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에서 되게 빡세게 공부하다가 막 그런 식으로 스케줄 나오니까 놀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전문 용어로 땡땡이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1교시를 듣고 그때 같이 공부하던 형들하고 그 중국인 형들 뭐 일본인 형들 누나들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영화 좀 보고 어쩌고저쩌고 놀다가 그냥 집에 좀 일찍 간 거죠. 그 친구네 집에 일찍 놀러 간 거죠. 그것도 웃겨. 왜냐면 그 친구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보다 먼저 학교를 들어가서. 그럼 그 친구는 나보다 늦게 올 건데 왜 난 먼저 가서 뭐 하려고 했는지 하여튼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당시는 제 영어 이름이 크리스였거든요. 그 당시라고 말한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영어 이름을 레이로 바꿨어요. 레이. 지금까지도 제 영어 이름은 레이인데 처음에 뉴질랜드 갔을 때는 크리스로 해야 되겠다. 왠지 크리스가 멋져 보여서. 근데 보니까
어학원에 뭐 크리스 부르면 한 반에 막 7명씩 있어.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이름을 나중에 바꿨는데 크리스 막 부르면서 저한테 What happened? 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니? You weren't here. 뭐 너 여기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You didn't come to the class. 뭐 수업이 네가 안 왔어. 뭐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때 자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선생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머릿속에 떠오른 거란 말이에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미안한 거예요. 워낙 이제 땡땡이 같은 걸 우리나라에서 쳐본 적이 없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땡땡이 치기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가 땡땡이를 쳤어. 좋았어. 근데 약간 그 양심의 가책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이 약간 혼내시니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는 여러분들 아시죠? 상당히 정중한 사과의 표현이에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은 그 표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번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문장 중에 제가 실제로 했던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I don't know how to tell you? I don't know how to tell you는 난 모른다. 당신에게 어떻게 말할지가 되죠.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하는랑은 살짝 달라요. 차이청신님 I apologize to you. 그거 말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그 문장을 영어로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I have no words. 그렇게 말할 수도 있네요. 지금까지 생각 못했어요. I have no words. Okay. I have nothing to tell you. 우리 피디님이 벌써 답을 막 적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적으시는 건가? There's nothing much to say. There's nothing much to say. 좋아요.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have to say. 자, 지금 오해를 살 만한 말들이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오해를 살 만한 말들이 몇 개 나오고 있어요. I'm very sorry. 그건 사과하시는 거 말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저는 선생님한테 진짜 죄송했고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 입 밖에 나온 말은 뭐였냐면 그 문장은 뭐였냐면 I have nothing to say 였어요. 근데 자 이런 상황에서요. I'm sorry, I have nothing to say와 I'm sorry, I don't know what to say 또는 I don't know what to tell you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가 됩니다. 뭐냐면요. 자, I don't know what to tell you 또는 I don't know what to say가 되면 그러면 차라리 앞에 I'm sorry가 붙었다라는 가정 아래 죄송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라는 뉘앙스로 상대방에게도 이해가 될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요. 내려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식의 이야기 자체를 영어로는 우선적으로 그런 식의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I'm really sorry. 죄송해요. 그래 놓고 It won't happen again. 그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영어식 사고적인 표현에 기반한 이제 사과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굳이 내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지금의 저는 I'm sorry, I don't know what to tell you. I'm sorry, I don't know what to say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나왔던 문장은 I have nothing to say고 이게 있는 그대로 1대1로만 해석하면 같은 뜻이 될 수 있지만서도 이게 완전 무슨 느낌이 되냐면요. 선생님이 So what happened, Chris? 크리스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라고 물었을 때 제가 보세요. Well, I have nothing to tell you. 이렇게 되면요. I have nothing to tell you 였던 것 같아요. I have nothing to tell you 되면요. 당신한테 할 말 없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님,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거 당신의 일 아니잖아. 당신이 그렇게 뭐
알려고 할 필요 없어. 이런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완전 건방지고 완전 그냥 버릇없는 애가 말한 것 같은 문장이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 그래서요. 실제로 그 선생님이 되게 친절한 분이었고 캐나다 분이셨고 다른 친구들한테 다른 형 누나들한테 진짜 너무나 막 카인드하고 프렌들리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저한테는 나중에 저한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되게 버릇없는 놈이라고 생각하셨을 근거가 충분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혜님이 ESL 학생이니 이해하셨을 거예요라고 하시지만 근데 그걸 보세요. 너무나 완벽한 문장으로 I have nothing to tell you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문장은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문장까지도 버벅거려서 야 얘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문장이 너무 완벽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알 거 없잖아요. 너무나 우리나라 말 발음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그럼 그게 실수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저것을 의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떠올리고 번역한다는 게 결국은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건 약간 이제 스토리 타임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사과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를 배우면 그러면 그걸 갖다 써야지 우리나라 말로 사과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영어로 그걸 옮겨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는데 이건 참고로 나중에 그 유튜브 영상으로 하나 또 찍어도 되겠네요. 재밌겠네요. 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이런 문장도 정확하게 그 뉘앙스가 뭔지 언제나 우리가 신경 써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사가 됐든 원서가 됐든 영화가 됐든 어쨌거나 맥락을 보고서 이게 정말로 그래서 모른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뜻이 되겠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문장이 그냥 원서 읽다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패턴으로 활용할 수 있냐? 저는 사실 동사입니다. 먼저 동사를 봐요. I don't know how 까지도 그냥 가만히 남겨놓고 to thank you의 thank 요 동사 부분을 여기다가 내가 다른 말을 넣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뭐뭐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문장을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 캐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몇 개만 문장 만들어 볼까요? 그냥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난 춤출 줄 몰라요. 이런 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 스키 타는 거 몰라요. 나 스키 어떻게 타는지 몰라요. 이런 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난 춤추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춤을 못 춘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스키 타는 법을 몰라요. 스키를 못 탄다는 거예요. 이 두 문장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문장 구조 활용하면 말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적절한 동사만 써주면 되는 거죠. I don't know how to ski 하면은 난 스키를 탈 줄 모릅니다 되는 거고 그러면 난 춤을 출 줄 몰라요. 춤 어떻게 추는 줄 몰라요.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하, 자 승희님 I don't know how to dancing이 아니라 동사 원형 I don't know how to dance 그렇죠. 앞에서도 원래 문장이 I don't know how to thank you였잖아요. thank가 동사거든요. 동사 원형 그리고 신혜님이 I don't know how to play ski라고 했는데 스키 타는 건 또 그냥 동사로 스키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좋아요. 조금임님 맞추셨고 크리스님도 맞추셨고 여기도 크리스님 지금 있어요. 크리스란 이름이 이게 나름 흔합니다.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원래 문장에서 그러면 여기에 동사를 넣으면 내가 이런 의미로서 얘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를 봐주시되 여기서 그럼 저는 한 단계 더 나갈 것 같아요. 보면 여기 how to 동사 하면 어떻게 뭐뭐를 하다 또는 어떻게 뭐뭐를 하는지 정도의 뜻이 되는 걸 또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요것도 그냥 하나의 패턴이라고 여러분들 보고 또 연습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스키를 타는지 how to ski, 어떻게 춤을 추는지 how to dance,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how to sing, 어떻게 공부하는지 how to study 이런 식으로 하나 잡으면 한 꼭다리 잡으면 한 꼭지를 잡으면 이걸 갖다가 막 여러 번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단어 넣어보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I don't know how to thank you라는
이게 안 좋은 책이겠지만, 그러면 안 좋은 책이겠지만, 이 표현책, 그리고 가끔씩 패턴책이라고 나오는 책들도 보면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만 공부하세요라고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를 그냥 요것만 외우세요 라고만 나와 있는 책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공부해서는 그래요. 그래도 뭐 언젠간 쓸 일이 있겠지만 아쉽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한 번 쪼개서 그리고 또 한 번 쪼개서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또 분석을 해주시면 그럼 거기서부터 해가지고는 우리가 훨씬 더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패턴을 공부할 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 두 개를 외운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을 구성한 요소들 자체가 어떻게 따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약간 좀 레고 갖다 조립하듯이 요거 갖다 여기다 이렇게 딱 끼면 되는구나 그런 느낌으로서 문장을 만들어 가실 수가 또 있게 된다는 거죠. How to think in English. 그렇죠. 어떻게 영어로 생각하는지. 그걸 지금 우리가 We are studying together how to think in English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먼저 조금 길어졌는데 아까 그 반항 얘기 갑자기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패턴으로서 공부하실 때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조언이었어요. 혹시 패턴으로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참고로 오늘 티셔츠 예쁘다고만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이게 아마 그 이름일 겁니다. 네. 저도 몰라요, 사실. 모르는 티셔츠예요. 선물 받은 거라서 그냥 이렇게 전달 통해서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 근데 이쁘긴 이뻐서 저도 이제 입고는 왔는데, 네. 좋아요. 자, 특별히 뭐 패턴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면 그럼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또 연습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 통째로 외우기. 자, 대사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독해할 거고요. 정은님이 파란색 정말 잘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는 색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리고 분석을 한 그 내용을 기초로 자, 우리는 문장을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해 나간다라는 식으로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제 한 3장면 정도 그중에서 2개 정도 골라가지고 같이 연습을 해보면 충분히 어떤 그 영어식 사고 훈련도 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동님이 얼굴이 타 보인다고. 그래요? 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 본격적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 스크린 영어 회화 시리즈, 지금 이번 프로젝트에서 다루고 있는 게 3권이죠. 겨울왕국 있고 오늘 인사이드 아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라푼젤 할 건데 요거 이제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좋고 이번 기회에 구매하신 분들도 좋고 우리가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양 자체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해서 이제 이 스피드 리딩 카페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어 원서 읽기 카페입니다. 이 북클럽을 또 모집하고 있어요. 해서 5월 11일까지니까 오늘이 5월 9일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모집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해서 겨울왕국, 인사이드 아웃, 라푼젤 요 스크린 영어 회화 시리즈 요거 같이 읽고 또 공부해보는 그런 북클럽 모집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혼자 공부하기 조금 이제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요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장면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경님이 스스로 패턴을 뽑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보셨다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문법을 공부하면 좋은 거긴 해요. 문법을 공부해서 내가 문장들을 분석할 수 있게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문장이든 내가 저거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럼 패턴으로 뽑아가지고 따로 연습해서 내 어떤 뭐랄까요 무기고에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무기처럼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사이드 아웃 시작을 해보겠고 여러분들 인사이드 아웃은 다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자, 먼저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45쪽 펴주시면 되겠고요. 45페이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페이지 찾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이걸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장면인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뒤에가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자 여기에 지금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어둡긴 하죠. 이 친구가 이제 조이라는 친구고 라일리가 우리의 주인공인데 그 감정 속에서 기쁨을 맡고 있는 친구죠. 그리고 여기 약간 이제 얼굴도 어둡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 친구가 이제 그 sadness라는 슬픔이라는 이제 친구입니다. 얘는 항상 슬퍼요. 얘는 항상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에서 조이가 이 기쁨이가 sadness 슬픔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대사 자체 쭉 한번 훑어볼게요. You know what? 이러면서 대사가 시작이 되죠. 원래 이게 어느 정도 대화기는 한데 우리가 외우기 쉽게끔 제가 독백으로서 살짝 편집은 지금 해놨을 거예요. 해서 자, you know what? 하면은 그거 알아? 정도가 되죠. 실제로 그냥 말을 시작할 때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많이 쓰여요. 의미 자체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야, 그거 알아? 우리나라 말로 딱 그 정도 느낌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You can't focus on what's going wrong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You can't focus는 집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집중할 수 없어. 왜냐면 can't 하면은 뭐뭐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그 능력을 표현하는 조동사로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can't가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지금이 그런 거예요. You can't focus. 집중하면 안 돼. 얘는 뭐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can't focus on something. 그렇죠? focus 다음에는 이렇게 on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What's going wrong? What? 무엇? 어떤 무엇? 요건 이제 what is가 되는 거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 잘못 풀려가고 있는 그런 일에 집중해서는 안 돼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공부해볼 만한 게 꽤 많은 게 자, 이 focus로 잠깐 돌아가서 focus란 동사는 사실 집중하다라는 뜻이고요. 전치사 on이 붙을 때도 있고 전치사 on이 붙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깜짝 질문입니다. 자, 전치사 on이 붙을 때와 붙지 않을 때의 focus는 어떤 의미상의 차이를 갖게 될까요?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치사 on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focus의 동사 뜻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면 이제 저도 한번 또 켜볼게요. 요즘 이제 매번 키는 것 같기는 한데 사전.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집중하는 목적어가 있고 없고일까요? 집중하는 목적어가 있다. 뭔가 맞는 말이긴 해요. 집중하는 목적어가 있다. 근데 의미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의미적으로. 개념적으로 말고. 집중하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말고. 그 뜻 자체가 사실은 달라지거든요. 자, 지금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찾는 것도 기술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대상, 먹보의 작업실님이 대상이라고 적으셨는데 대상이 어떻게? 자, 사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저기 네이버 사전 또 이렇게 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냥 네이버 사전이 가장 뭐랄까요? 옵션이 좀 많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옥스퍼드 사전, 동아출판, 뭐 YBM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한 개 사전이 아니라 그냥 네이버에서 찾으면 여러 사전들을 다 볼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네이버 사전을 그래도 1순위로 보긴 하는데 자 보면
지금 옥스퍼드 사전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1번 보이시죠? 좀 더 키워드릴까요? 자, 보기 확대, 보기 확대. 자, 보기 확대. 여기까지 한번 키워볼게요. 자, 지금 옥스퍼드 사전인 거고, 옥스퍼드 사전에도 보면 focus on, 여기 전치사 on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고, 여기도 focus 뭐 something이라고 목적어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도 또 on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on이랑 쓸 수 있다는 거고 여기도 on이랑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도 on something.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focus 다음에는 언제나 on이 나와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자, 여기 동아 출판을 한번 볼게요. 수경님이 워크북 38페이지라고, 잠시만요. 워크북이 아니라 요 교재 말씀하시는 거죠? 38페이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해요. 페이지 좀 이따 다시 찾을게요. 자, 해서 이제 동아 출판으로 가볼게요. 옥스퍼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동아 출판에 가면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동사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면요, 예문을 보세요. Focus the lens. 여긴 전치사 on이 없죠. 자, 해서 focus the lens of a camera 라고 예문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focus 다음에 the lens가 곧장 목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랬을 때는요, 초점을 맞추다예요. 카메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때는 초점을 맞추다가 됩니다. focus가 곧장 목적어를 이렇게 취했을 때.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focus something on, 자, 집중시키다라는 의미로도 얘가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어요. focus one's thoughts on something, 이런 식으로. 근데 요때 요 집중하다는 사실 우리가 아까 예문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you can't focus on,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의 생각을, 누군가의 뭐 말하자면은 주의를 집중시키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보는 focus on에서 그냥 그 thoughts, attention 같은 게 들어간, 그 충분히 생략 가능한 그런 케이스가 된단 말이죠. 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떻게 되냐, 이 focus라는 단어 자체가 있는 그대로 뒤에다가 목적어를 취하게 되면, 그럼 그때는 여기다가 목적어를 취하게 되면, 얘가 자꾸 에러가 나네요. 목적어를 취하게 되면 그럼 그때는 초점을 맞추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focus on something 하면 거기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시키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런 게 전치사 on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동사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focus가 focus on만 있는 건 아니고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수경님 46페이지에 감사합니다. 좀 이따 한번 볼게요. 해서 요런 식으로 실제로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서 you can't focus on what's going wrong 하면은 너는 잘못된 일에 그렇게 신경 써서는 안 돼 정도로 우리가 말하자면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해가 중요한 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 테니까. 자, 그래놓고 나머지도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There is always a way. 여기서 말하는 a way는 길일 수도 있지만 아마 방법을 말하는 거겠죠. 희진님 영영사전 찾으니까 설명하신 대로 나온 내용. 영영사전은 뭘 찾으셨나요? 콜린 스코빌드로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 그러면 잠깐만요. 요거까지도 한번 콜린 스코빌드 사전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왜냐면 예상을 제가 했던 건 아닌데 포커스라는 동사 자체가 이 설명이 되게 잘 안 돼 있네요. 우리나라 사전들에. 그러면 콜린 스코빌드로 가봅니다. 자, 콜린 스코빌드 딕셔너리 가서, 아직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전이에요. 콜린 스코빌드. 여기서 focus라는 동사를 찾아볼게요. 검색을 해보면, 자, 쭉쭉쭉쭉쭉쭉쭉 나오고요. 오케이. 자, 보면 요렇게 되네요. 요 정도면 조금 보기 그래도 나으시죠? 자, 동사로서 첫 번째 뜻을 읽어보면 If you focus on a particular topic, 그러면
You concentrate on it.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건너뛴 거예요. 해서 focus on something. 무언가에 focus on 하면은 concentrate on it. concentration이랑 focus랑 같은 뜻인 거예요. 결국은 집중한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거기에 쏟는다가 돼요. 근데 자, 요거는 이제 countable noun이고 두 번째 뜻은 세 번째도 noun이니까 넘어가고 네 번째도 noun이에요. 근데 다섯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동사의 뜻을 보면요. 자, if you focus your eyes or if your eyes focus your eyes adjust so that you can clearly see the thing that you want to look at.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 초점을 맞춘다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카메라도 그렇고 망원경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그런 기기들도 포커스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on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focus한 동사 자체가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왜 우리나라 사전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까 이제 제가 동아 사전에서 멈추긴 했지만서도 다른 사전들을 보면 그게 또 설명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사전을 쓰는 것도 당연히 편하니까 좋아하긴 하지만서도 영영 사전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구글 치면 그렇게 바로 나와요. 맞아요.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자, 다시 그래서 돌아와서 There's always a way 하면은 방법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요것 자체도 그냥 하나의 좋은 패턴이라고 저는 볼 것 같아요. There is always something. 뭔가가 언제나 있다. 그 중에서도 there's always a way. 언제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할 방법이 있어요? To turn things around. 해서 there is always a way 한 다음에 to하고 동사 원형 딱 나오면 언제나 뭐뭐 할 방법은 있어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이것도 저는 패턴으로 배워갈 것 같아요. 그럼 turn things around는 뭐냐? 이런 things, 물건들을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상황을 전환하는 겁니다. 나쁜 일이었는데 약간 이거를 어떻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좋은 일로서 이렇게 만들어보는 그런 걸 여기서 turn things around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야, 언제나 전화위복의 어떤 그런 방법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 여기 보면 쉼표가 나오고 to find the fun 얘기 나오죠. 여기 쉼표는 뭐냐면 나열이에요. 그래서 there is always a way 하고 to turn things around가 한 번 way를 꾸며주고 그리고 to find the fun이 또 way를 한 번 더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turn things around 할 방법도 있고 그리고 재미를 찾을 방법도 언제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해놓고선 뭐라고 합니까? Try to think of something funny 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재밌는 걸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봐. 뭐냐면은 지금 sadness가 슬퍼하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조이가 기분을 막 이렇게 다독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해서 좋은 거 재밌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 말을 하고 있는 건 거죠. 여기 맞네요. 자, 교재 48페이지고요. 해서 What about that time with Meg? Meg 하면은 이게 사람 이름이죠. 그 Meg이랑 있었던 그때 어때? When Riley laughed so hard. Riley가 너무나 so hard 세게 웃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크게 웃어서가 되겠죠. Milk came out of her nose. 그 우유를 마시다가 이렇게 크게 웃은 거예요. 그래서 코에서 우유가 나왔던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 웃기지? 재밌지? 안 슬프지? 이런 식으로 조이가 이제 sadness를 다독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 so 하고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냐? 대시 생략된 거죠. 우리가 쏘된 용법이라고 부르는 너무나 세게 웃어서 너무나 크게 웃어서 우유가 고로 나왔다. 뭐 이런 걸 말해주는 게 바로 지금 이런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가 다 이해가 되면 문장이 이제 우리가 복기해볼 재구축해볼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린 거 지워가면서 가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문장 같이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sadness가 슬퍼요. 그래서 그 친구를 지금 다독여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You know what? 그거 있잖아. 그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you know what?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집중하면 안 돼. 너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ou can't focus. 참고로 뭐뭐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can이 강세를 가져가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 되면요. 말을 이미 해버렸어. 부정이 되면요. 강세를 넣어주시는 게 또 포인트예요. You can focus. can의 강세가 없고 뒤에 동사가 강세가 있으면요. You can focus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앞에 can은 긍정의 cannot이 아니라 그냥 can 일 가능성이 99.99%고요. You can't focus.
이 can't에다가 강세를 딱 주면 걔는 부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99% 부정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긍정의 can도 상황에 따라서는 강조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you can't focus. 또 집중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집중해서는 안 되라는 거죠. 어디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잘못되고 있는 일에. What's going wrong? 그렇죠? What's going wrong? You know what? You can focus on what's going wrong. 말을 해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What's going wrong? 잘못되고 있는 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 전치사 on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 좋아요. 첫 번째 문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넘어갑니다. There's always a way. 항상 언제든 방법은 있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는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방법은 있기 마련이야. 선생님, 있기 마련이야는 영어를 어떻게 번역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표현이 영어에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냥 방법이 있는 것 뿐이에요. There's always a way. 방법이 있어. 뭐 할 방법이 있어? To turn things around. 일들을 반전시킬, 상황을 전환시킬 방법은 언제나 있어. 그래서 이제 슬픈 일 속에서도 to find the fun. 그 즐거움을 찾을 방법은 언제나 있다는 거죠. There's always a way to turn things around. To find the fun. 요렇게 쉼표 찍고 투부정사 이렇게 두 번도 연달아서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요렇게 지금 그렇죠? 꾸며주고 있는 거죠. 요것도 봐주시면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Try to think of something. 뭔가 웃긴 걸 한번 떠올려봐. 그럼 이제 덜 슬플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해서 try to think of something funny. 이것도 우리 알죠, 여러분? something처럼 ing로 끝나는 요런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 something cold, something funny, something more hot, something expensive 요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이런 문장 자체를 외워줌으로써 우리가 또 몸이 기억하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자, 뭔가 웃긴 걸 한번 떠올려봐. Try to think of something funny. 자, 그럼 여기서 또 깜짝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의 공부 재밌어요. 자, think of와 think about의 차이는 뭘까요? think of와 think about의 차이는 뭘까요? 참고로 이제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전치사 공부 또 마무리 지을 건데 그때도 지금 이 얘기 할 거였거든요. about과 of. think of와 think about의 차이는 뭘까요? 지금의 문장에서 try to think about something fun이라고 말하면 여기 of 대신에 about을 넣어보는 거죠. 그럼 뭔가 맥락이 완전 바뀔까요? 무엇을 생각하다, 무엇에 대해 생각하다. of 뒤에는 특정한 그 어떤 것, 특정한 그 어떤 것. 특정한 게 뭘 말하는 걸까요? 특정한 그 어떤 것이라. 정확한 것과 두루뭉술한 것. 뭔가 개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뜻을 적어보면요. 그러니까 of 뒤에 특정한 그 어떤 것 말고 뭐 예를 들어서 think about이 무엇에 대해 생각하다면 뜻으로 think of는 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소속과 주변? 맞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자 개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뜻 자체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of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about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 여러분들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이가 sadness에게 힘내라고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고 그래서 이 대사를 지금 아까부터 제가 계속 뭐라고 해석을 했었나요? 재밌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of는 something을 생각하다, 무엇의 생각? 자,
어렵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요. think about something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다 맞아요. 근데 think of something은요. 무엇을 자 혹시나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뭐 적어주실까봐 제가 시간을 조금 벌어봤는데 think of something은 무엇을 떠올리다에 가까워요. think of something은 무엇을 떠올리다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왜냐면 뒤에 구체적인 게 나오고 뒤에 두루뭉술한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걸 생각하거든요. 해서 혹시 그리고 이거 얘기 나올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 그대로 떠오르는 가장 좋은 예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뮤지컬 아세요? Phantom of the Opera 그 오페라의 유령 아시나요? Remind랑 비슷하다고. Remind랑 비슷하진 않죠. Remind는 어떤 것이 내 기억을 되살려서 떠올리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think는 내가 직접 생각하는 거고 약간 이제 어떤 큐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각이 떠올렸나 아니면 내가 그냥 떠올린 거냐 처음부터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근데 재밌는 건 think of와 remind of 둘 다 of를 쓴다는 거죠. 회상이랑은 달라요. 회상이랑은 달라요. 회상은 그러니까 떠올리다? 옛날 추억을 떠올리다? 그러면 또 회상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강미선님이 지금 제가 어떤 얘기 하려고 지금 말하는지 아시는데 그 Phantom of the Opera에 보면은 나오는 노래 제일 앞에 부분에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가 Think of Me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 자체가 Think of Me고 가사가 Think of Me 이러면서 시작해요. 가사가 Think of me fondly. 저 자꾸 라이브에서 한 2, 3초씩 계속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Think of me, 나를 떠올리세요 라면서 노래가 나오는데 이 가사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think of me일까? of는 무엇의란 뜻 아니야? 나의 생각을 하라는 건가? 무슨 말이지? 왜 about을 안 썼을까? 이게 되게 좀 저한테는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think about은 무엇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고민을 좀 해본다. 이런 뉘앙스가 어느 정도 묻어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think about me 하면 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위해서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약간 이런 뉘앙스라면 맥락에 따라서 어떤 정확한 뉘앙스일지는 이게 다르겠지만 think of something은 think of me 그냥 나 김승규를 생각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된 것 중에 구체적인 것을 떠올린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떠올리다 하나만 생각하다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come up with는 생각을 떠올리다. 그쵸? come up with 근데 come up with랑도 달라요. come up with는 아이디어 생각을 떠올리다의 생각이고 think of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니까 그거랑도 달라요. 우리나라 말로 come up with도 떠올리다고 think of도 떠올리게 하지만서도 뉘앙스가 다르죠. 이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는 이거네요. 이래서 우리나라 말 기준으로 영어 문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떠올리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근데 come up with라는 표현이 생각났어. 실제로 come up with랑 think of가 둘 다 우리나라 말로 떠올리다라고 해석이 될지언정 완전히 그 뉘앙스는 다르거든요. 다시 한번 think of something은 무엇을 생각하는 건데 그 생각을 표현할 때 떠올리다. 그 생각을 그게 있었지라고 뭐뭐가 있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의 떠올리다예요. come up with는 come up with an idea.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그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come up with a plan. 계획을 떠올리다. 그건 계획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think of는 뭔가를 만들어내서 생각을 떠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완전 다른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미소님이 그거를 좋아하는 노래시라고 그래서 맞추셨구나. 요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조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something funny, 뭔가 재밌는 걸. 자, 재밌는 것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봐가 아니잖아요. 어떤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 일에 연관된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육하 원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그런 얘기를 했을 거면 think about something fun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뭔가를 머릿속에서 떠올려봐. 뭐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봐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think about이 아니라 think of something이라고 나왔다는 거죠. 요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오늘 이 대사 하나만 우리가 외워도 좋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것 같아요. 자, think about something funny는 뭔가 재밌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약간 상황에 따라서는 뭔가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funny, 재밌을까, 웃길까, 그걸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까지도 해석될 수 있을 만큼 think about something funny는 굉장히나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로 그 단어가 쓰였는지 우리가 콕 집어서 말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앞뒤에 있는 맥락을 100% 파악을 해줘야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think of something funny는 뭔가 재밌는 일, 뭔가 재밌는 것을 그냥 떠올려봐. 그게 언제였는지,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 예전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더듬어서 떠올려봐. 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서 think about과 think of가 사실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try to think of something funny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방금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설명이 좀 제대로 잘 됐을까요? 재화님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왜 그래서 여기에 think of가 쓰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결국은 이게 왜 think about이 아니구나 구별을 지어서 이 예문을 외울 때도 try to think about something funny가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뭔가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 떠올려봐 그런 느낌으로 think of something을 쓴 거구나. 단순히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문장을 재구축할 때 감이 잡히는 거죠. of와 about의 차이를 알겠다고 수님이 참고로 이 전치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 나누기는 할 거예요. 자, 그래놓고 문장 한번 마지막까지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What about? 해서 그때는 어때? 보세요. 말이 맥락이 맞잖아요. 한번 재밌었던 언제를 떠올려봐. 그때는 어때? 말하는 거예요. What about? 하고 the time. What about that time이네. that time. 여기서 말하는 time은 시간이 아니라 때. 그때 어때? With Mac. 왜 Mac하고 같이 있었던 그때 어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젠데요? 쉼표 찍고 추가 설명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When Riley laughed so hard. 라일리가 너무나 세게 웃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밀크가, 우유가 그녀의 코에서 나왔죠. Milk came out of her nose. 재밌는 건 근데 여기도 of가 쓰였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think of를 얘기했을 때 그 of로는 이 두 번째 of를 또 설명하는 건 어려워요. of가 진짜 어려운 전치사긴 합니다. 이 of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어서 해보는 걸로 하겠고 오늘은 think of랑 think about의 구별로만 먼저 만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보면서 자, 내가 이제 조이고 sadness에게 위로를 하는 거죠. 해서 you know what? 그거 알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You know what? 물어보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알지? You know what?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는 일에 그렇게 집중하면 안 돼. You can't focus. 그리고 전치사 on 잊지 말고. You can't focus on what's going wrong. 잘못되고 있는 일들 그런 거에 이렇게 집중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랍니까? 언제나 방법이 있어. There is always a way. There is always a way. 그리고 투부정사 붙이면 뭐뭐 할 방법이 있다고 되잖아요. 뭐 할 방법이 있다고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반전시켜. To turn things around. 그리고 또 그 어떤 재미를 찾을. To find the fun. 자, the fun. 그 재미를 찾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의 재미를 찾을. 그런 의미에서 더가 붙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그런 나쁜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있어도 그 속에서도 뭔가 그 안에 존재하는 재미를 찾을 그런 방법은 언제나 있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는 있긴 마련이야라는 표현은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there is a way. There is always a way to turn things around to find the fun. 그리고서는 자, 뭔가 재밌는 걸 좀 떠올려봐 말하는 거죠. Try to think of something funny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래놓고 본인이 떠올리는 거예요. What about that time with Meg? Meg하고 그때 어때? 그때가 언젠데요? 추가 설명을 해줘야죠. When 써서 When Riley laughed so hard. 라일리가 너무나 크게 웃어가지고 이제 원래 so that 용법인데 that 없으니까
밀크가 이제 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Milk came out of her nose.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 안 보고 한번 가볼 수 있겠죠? 안 보고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같이 머릿속에서 우리나라 말 뜻을 가지고 그런 맥락의 영어 문장을 내가 다시 재구축한다는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니까, 위로를 해주는 거니까, 야, 그거 알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You know what? 이렇게. You know what? 아니면 뭐 you know 뭐 이렇게 시작해도 뜻은 같아요. what은 없어도. You know what? 그래놓고 뭐라 그럽니까? 잘못되는 일에, 잘 안 풀리는 일에 그렇게 집중해서는 안 돼. 뭐라고 해요? You can't focus. You can't focus. can't의 강세. 부정이 들어가면 걔가 강세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You can't focus. 어디에 집중하면 안 돼요? On what's going wrong. What's going wrong이 잘 안 풀리는 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역시나 잘 안 풀리는 일을 있는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막 생각해놓고서는 영어로 번역한다 그러면은 일은 뭐야? 일은 work야? 그럼 잘 안 풀리는 건 뭔데? 풀리는 건 문제 풀릴 때 solve니까 solve인가? 그러면 잘 안 풀리는 일은 work that is not solving well 뭐 이건가? 전혀 아니에요. What's going wrong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해서 잘 안 풀리는 일에 그렇게 집중해서는 안 돼. 뭐라고 합니까? You can't focus on what's going wrong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맥락이 뭐였어요? 자, 그 다음 맥락 약간 볼게요. 언제나 방법은 있는 거야. 언제나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은 있는 거야. 언제나 방법은 있으니까 there's always a way to turn things around. 그리고 재미를 찾을 방법이 또 있다는 거죠. To find the fun.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번 웃긴 거 뭔가 이렇게 좀 떠올려봐. Try to think of something funny. Try thinking이 아니죠. 이것도 좀 이따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Try thinking이 아니라 try to think였어요. 뭔가 재밌는 걸 생각하려고 노력해봐. Try to think of something funny.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자, 본인이 떠올린 거예요. 해서 그 맥이랑 그때 어때? What about that time with Meg? 근데 문제가 언젠데요? 추가 설명해줘야죠. when 써서 when 하고 Riley가 너무나 크게 웃은 거죠. When Riley laughed so hard. 그래서 우유가 코에서 나온 거예요. Milk came out of her nose. 이렇게 문장 외워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되셨어요? 잘 따라오셨나요? 문장 자체가 막 역시나 어려운 건 없죠, 그죠? 문장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잠깐 한번 짚어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try to think와 try thinking은 어떻게 또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죠. 미선님 할만하셨어요? try to think와 try thinking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그 의미상의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는 경우가 몇몇 개 있거든요. try 있고 try의 목적으로 쓰였을 때 투부정사와 동명사 차이가 나고 remember 같은 것도 차이가 나고 그쵸? try to think는 투부정사고 thinking은 동명사죠. 자,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리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 제대로 좀 한번 짚어볼까요? 자, 몇몇 개 적어주셨는데 하는 것과 하려는 것? 오케이. 요건 그냥 적으면서 한번
적으면서 그냥 해볼게요. 자, 피디님 답 적지 마시고요. 답 적지 마세요. 자, 투부정사와 피디님이 지금 다 적어버렸어. 근데 투부정사에 대한 거는 아직 안 다뤘어요, 우리가.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되고, 이런 기능이 있네. 저런 기능이 있네요. 자, 투부정사도 그렇고 동명사도 그렇고, 동명사는 이제 동사에 ing가 붙은 거죠. 둘 다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명사적으로 이제 투부정사 해석이 된다고 봤을 때 그 뜻을 갖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게 투부정사가 됐든 동명사가 됐든 그냥 VING 사실 큰 차이가 뭐가 없어요. 해서 예를 들자면 자, 지금 적어 주신 거 그냥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to think랑 물론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지만 명사적 용법이로만 본다고 했을 때 to think와 thinking은 둘 다 생각하기 또는 생각하는 것이란 뜻으로서 이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의미상의 차이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가 언제냐? 특정 동사 뒤에 목적어로 들어갔을 때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자, try가 있고요. 그리고 remember가 있습니다. try 다음에 to 부정사와 동명사는 뜻이 다르고요. remember 다음에 to 부정사와 동명사는 뜻이 또 달라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건데 설명을 갑자기 하게 되죠. 미니님 맞아요. 자, 먼저 그러면 요 뉘앙스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볼게요. 둘 다 투부정사가 됐든 동명사가 됐든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은 맞는데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동명사는 이것 자체가 엄청 과거지향적인 거라는 건 아니지만 투부정사가 미래지향적을 해버렸기 때문에 남은 것 이제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이 동명사는 약간 과거지향적인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remember 쪽이 조금 더 이제 외우기 우리가 쉬운 부분이 되는데 remember 하고 to V가 나오면요. 미래에 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ing는요. 과거에 한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이런 거예요. I remember 다음에 remember 하면 다음에 to meet her와 I remember meeting her는 다르다는 건데 어떻게 다르냐? 투부정사가 미래라 그랬죠. 동명사가 과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다 보면 동명사가 과거 쪽으로 좀 이렇게 해석되는, 과거와 연관돼서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해서 I remember to meet her는 나는 그녀를 만날 것을 미래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나중에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내가 그녀를 만날 것을 기억하고 있다. 만나기로 약속한 것을 안 까먹고 있다는 느낌이 되는 거고 I remember meeting her는 이미 과거에 만난 거예요. 그녀를 만난 것. 근데 언제? 과거에. 맞아. 내가 그녀를 만났었지라고 그녀를 과거에 만난 것을 기억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날 것과 만났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try도 그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하면 또 try는 살짝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I tried to 뭘 해볼까요? To be good. 이건 being으로 잘 안 나오니까 뭘 우리가 노력했다 이렇게 해봤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해볼 수 있는 거, 시도해볼 수 있는 거. I tried
요거는 그냥 한번 가볼게요. To be good at English. 요런 문장이 있을 수 있고 I tried learning. 이제 우리가 아까 how to 이거 배웠었으니까 how to drive. 요런 느낌의 문장 두 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자, 사실 앞에서 제가 쭉 설명드린 거는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고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게 방금 remember 말고도 다른 어떤 그런 상황들에서도 접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다뤄볼게요. 참고로 이미 영서당 TV에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고 거기서도 이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했었는데, 자, try 같은 경우에는요,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 어쨌거나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뭐뭐 하려고, 미래에 뭐뭐를 하려고 내가 노력을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try to be good at English 하면은 나는 영어를 잘하려고 노력을 진짜 했다. 진짜 열심히 했다. 내가 시간을 투자했고 돈을 투자했고 내 노력을 투자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다. 이런 느낌이 이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try 다음에 ing가 나오면요, 그냥 경험 삼아 한번 해보다 정도가 돼요. 선생님, 그러면 동명사가 과거지향적인 거랑 별로 연관이 없지 않나요? 맞아요. 연관이 없는데 그래도 좀 연관을 지어보자면 경험 삼아라고 말씀드렸죠. 경험은 근데 뭐예요? 경험은 옛날에 했던 거잖아요. 과거잖아요. 이걸 이렇게라도 연결고리를 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ry 다음에 ing가 나오면 경험 삼아 뭔가 해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문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그러면 try 다음에 thinking이었는지 아니면 try to think였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곧장 외우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왜? 맥락에 보이니까. 자, 볼게요. 이 부분이었죠. try to think. try to think. try thinking이 아니었어요. try to think of something funny. 뭔가 재밌는 걸 떠올리려고 경험 삼아 한번 해봐가 아니라 정말 노력해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또 우리가 여기서 배워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진짜 제가 되게 많이 하게 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는 게, 요런 거를 이런 게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라도 한번 이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야, 그래야지 내가 이게 try to think, try thinking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서 한번 또 검색해보고, 그리고 와가지고 노력을 진짜 해보라는 맥락이니까 여기서 try to think라고 적은 거구나 라는 식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가 않겠죠. 라일리가 sadness 할 때 했던 말을 보면 try to think, 노력하다, try to think,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노력하다는 뜻이야. 이게 머릿속에 딱 박히게 되는데 이걸 막 몰라. 그러면 제가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try thinking 되면 뭘까요? 그럼 뭐 같은 뜻 아닌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 이야기는 어디서 근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try 다음에 투부정사, try 다음에 ing 나왔을 때 의미가 바뀐다. 요거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분? 현웅님 수거할 때 보셨어요? 수거 공부할 때. 맞아요. 수거 공부할 때 이거 진짜 많이 보기는 해요. 수거 공부할 때 이거 try to, remember ing 막 이런 거 문법 시간에 맞아요. 다 어디서 한 번쯤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표현이었는데, 요런 게 또 오늘 대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와, 벌써 27분이 되네요. 이것저것 오늘 막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한 문장 끝내고서 마무리 지을 것 같은 느낌인데, 혜진님도 보셨고 어디선가 봤어요. 그쵸? 어디선가 우리가 많이 보는 어떤 그런 거기는 해요. 자, 그러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억이 나면 좋은 거고요. 다행인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요 한 대사를 제대로 한번 우리가 파봤으니까 한 번 다시 안 보고 가보는 걸로 할게요. 요렇게만 가리고, 요렇게만 살짝만 가리고 한번 다시 가보는 걸로 할게요. 요 부분이죠. 자, 한번 요거 우리가 할 수 있나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가능한 분들은 안 보고 화면 보지 않고 그냥 가도 좋고, 다시 한번 조이가
sadness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장면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sadness야 그거 알아? 시작하는 거죠. You know what?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 안 풀리는 일에만 집중하면 안 돼.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you shouldn't 이런 거 쓸 수 있지만 you can't 이것도 쓸 수 있고 shouldn't도 마찬가지고 can't도 마찬가지고 조동사가 부정이 되면 그럼 거기 강세가 갑니다. 그래서 you can't focus. 그렇죠? You can't focus. 어디 근데 집중하면 안 돼요? 잘 안 풀리는 일에. 다시 한번 잘 안 풀리는 일 what's going wrong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you can't focus on what's going wrong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언제나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은 있어. 언제나 방법은 있대요. There's always a way. 그리고 투부정사 붙여주면 뭐뭐 할 방법, 그렇죠? There's always a way to 자,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돌리는 거죠. To turn things around. There's always a way to turn things around. 그리고 또 뭐 할? 재미를 찾을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To find the fun.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뭔가 웃긴 거, 뭔가 재밌는 거 그런 거 한번 떠올려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진짜로 노력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ry thinking이 아니라 try to think. Try to think something. Try to think of something funny. Try to think of something funny. 그러면서 본인이 떠올리죠. 아, 그때 어때? 그 맥이랑 같이 그때 What about that time with Meg? 하고 추가 설명 when으로 붙여서 해주는 거죠. 라일리가 너무나 크게 웃었잖아. 그래서 우유가 코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When Riley laughed so hard, milk came out of her nose. 이렇게 말하는 문장 우리가 봤습니다. 참고로 자 그냥 가기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요것도 하나만 짚어볼까요? 여기 또 나왔으니까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나눠보는 거예요. fun과 funny의 차이는 뭘까요? fun과 funny의 차이. 분명히 우리가 이제 연관관계가 둘이 있다는 것은 볼 수가 있죠. 왜냐면 funny 안에 fun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은근히 뉘앙스의 차이가 커요.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했다가는 이거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fun과 funny의 차이는 뭘까요? 명사와 형용사 맞아요. 명사와 형용사 맞는데 의미적으로 재미있는, 웃긴? fun은 재미있고 funny는 웃기는? 다 그렇게 하시는구나. fun은 재미, funny는 웃기는. JYC님이 뜯어보기 장난 아니네요. 뜯어보니까 되게 할 거 많죠, 그죠? 품사는 달라요. fun은 명사, funny는 형용사. 맞는데 fun도 형용사로서 쓰일 수는 있어요. 품사뿐만이 아니라 역시나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역시나 사전으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특히 fun보다는 이 fun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자, 뭐 보면 uncountable noun이죠. 그래서 if you think it is pleasant and enjoyable and it causes you to feel happy, 뭔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즐길 만한 거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fun하다라고 묘사한다는 거죠. 뭐 재미있는 그런 거 좋아요. uncountable noun 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adjective 갑자기 발음이 잘 떠올리지 않네요. 형용사라는 뜻이죠. adjective. 왜 이렇게 어색하죠? adjective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 자, 근데 fun도 어쨌거나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 you describe something as a fun thing, 이런 식으로 as a fun thing, 뭔가가 fun thing이다 라고 묘사를 하면 그럼 그게 enjoyable, 즐길 만한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fun은 뭐 명사도 좋고 형용사도 좋고 좋은데 의미 자체를 보자면 재미있는, 즐거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즐거운 여기에 조금 더 마음이 가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funny가요 뜻이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돼요.
크게는 두 가지. 자, 먼저 보면 첫 번째 거죠. Someone or something that is funny is amusing and likely to make you smile or laugh. 그래서 자, 뭔가 funny한 것은 여러분들이 smile하게 또는 laugh하게끔 만들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맞아요. 웃게 만드는 이라는 의미에서 funny는 웃긴. 그러니까 fun은 재밌는, 즐거운, funny는 웃기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두 번째 뜻을 볼게요. If you describe something as funny, you think it is strange, surprising, or puzzling. puzzling은 퍼즐같이 이해가 안 되는 약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funny가 이상하고 놀랍고 이해가 안 되는 이란 의미로 쓰일 때가 또 있답니다. 지금 금희님이 적어주셨는데 이 funny가 이상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 또 있어요. 제가 아까 크게 두 가지에서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 뜻이 여기 있어요. If you feel funny, 자, 여러분이 funny하게 느끼면요, 그거는 웃긴 기분이 든다. 그러니까 막 웃기다, 재밌다가 아니라 you feel slightly ill. 조금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I'm feeling funny today 라고 말하면 나 오늘 좀 웃기는 기분이 들어. 그러니까 뭔가 나 오늘 웃음보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살짝 아프다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좀 몸이 안 좋은데? 이런 거를 I feel funny toda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있죠. My stomach feels funny today. 내 위가, 내 배가 오늘 좀 funny한 기분이 들어. 그게 좀 뭐랄까요? 아프다. 아,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아픈데, 컨디션 안 좋은데, 애 뜻이 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런 것도 이제 우리가 몰라버리면 funny 잘못 썼다가 굉장히 큰 오해를 살 수가 분명히 있겠죠. 희즈님이 I am feeling이라고 하니까 I feel이라고 해야 된다고 원어민이 그러던데 그런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기본적으로 내 기분을 말할 땐 I feel 그냥 현재 시제를 쓰기는 합니다. 왜냐면 내 기분이란 건 그러니까 동작이 아니잖아요. feel이란 것은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을 던져요. 그건 동작이고 그 동작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중이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팍팍팍팍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m throwing 던지고 있는 중이다 뭐 진행형으로 말하는 거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feel은 기분이 든다는 거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몸을 가지고 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작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동사들이 보통 보면요. 진행형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규칙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100% 맞는 건 아니에요. 100% 맞는 건 아니에요. I'm feeling particularly energetic today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순간 오늘이라든지 지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순간을 딱 꼽아서 말할 거면 I am feeling이라고 진행형을 써도 돼요. 근데 기본적인 그냥 평상시에 내 기분 이런 걸 말하실 때는 진행형을 쓰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I feel만 쓰면 돼요라고 말할 수 있는 답은 아니긴 해요. 되게 복잡한 좀 설명이 붙어간 그런 느낌은 맞죠. adjective 그렇죠. adjective 어션영어님이 적어주셨는데 지금 발음 기호를 adjective 제가 강세를 잘못 줘서 그랬어요. adjective가 아니라 adjective. 앞에 강세요. 앞에 강세인데 제가 자꾸 강세를 뒤에 주고 있으니까 제 스스로가 되게 어색한 거예요. adjective. 이게 뭔가 되게 이상했는데 adjective. 강세가 앞에 있어요. adjective. 이렇게. 강세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이제 와서 강세 틀리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뭔가 이상한데. 소리가 다른 건 아닌데 강세가 달랐죠. 근데 뭔가 이상한데 제 스스로 느꼈다는 거. 또 그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미소님이 아프다는 뜻이 있을 줄은 모르셨다고. 맞아요. funny가 그래서 전 실제로 그런 오해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본다기보다는 제가 겪었었어요. 제 친구가 I feel funny today. 뭐 기분 좋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보면 오후에 없어. 막 어디 갔어? 집에 갔대. 왜? 아팠다고 말했잖아. 언제? I said I felt funny. 아픈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 또 공부를 해봤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꾸 목표한 거에 우리가 도달을 못하는데, 근데 사실 항상 그래 왔고,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가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갔던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렇게 짧은 지문에서도 정말 공부할 거리가 많았다는 것 자체를 짚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면에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음 주 우리 영화 명장면 통째로 외우기 계속합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라푼젤 가보도록 하겠고, 라푼젤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거 압니다. 저도 라푼젤을 되게 좋아하는 게 기본적으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뮤지컬스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어떤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또 좋은 대사 골라서 제가 오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날은 전치사 개념 정리 이제 마무리 또 해야죠. 해서 우리가 하나 대표 전치사 활용하는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1시간 남았습니다.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었던 of라든지 about은 우리가 예전에도 했었어요. 근데 of라든지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뭐 to나 for만큼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전치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들 쭉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게 될 테니까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스크린 영어회화 시리즈 스피드 리딩 카페에서 북클럽을 진행을 하신대요. 해서 이왕 이제 북클럽, 이거는 돈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으쌰으쌰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이면 해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저희 소셜미디어 매니저님도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했더니 좋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해보시고 계시거든요. 이거 말고 그 빅팩캣 시리즈 북클럽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매니저님이. 근데 되게 좋다고 하셔서 그럼 계속 하세요. 근무 시간에만 안 하시면 되는데, 막 이제 제가 약간 그런 식으로 일하는 시간에 하지 않고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좋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꼭 같이 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님이 I don't know how to thank you라고. 오늘 공부하신 걸 또 이렇게 직접 활용해 주시니까 제가 또 감동이 2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이야기 모두 나눠봤고요. 지금 이제 약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 스크린 영어회화 시리즈 목요일날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빅패켓 시리즈 그 왕초보 영어, 그쵸? 왕초보 영문법 시리즈 시작을 했고, 사실 마무리가 살짝 애매했죠. 제가 뭐 이렇게 강의도 만들어 드리기로 했었는데 이제 저작권자께서 원치 않는다 해서 저희가 영상을 다 내려야 됐었던 그런 흑역사가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회하고자 그때도 약속을 드렸었어요. 그 왕초보 영문법 다시 한번 제가 코스로 진행을 해보겠다,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때는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어떤 책 같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문장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야지 저작권자가 뭐 이렇게 영상 내려주세요라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을 테니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이제 다음 주 넘어가서 다다음 주에 시작을 또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진짜 1형식부터 5형식, 그리고 그냥 전반적인 영어 문법, 정말 그 왕초보 영어 문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쭉 한번 짚을 예정이니까요. 기대 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하나라도 깊이 알게 돼서 더 좋습니다. 수경님이 말씀해 주셨고, 정은님이 오늘도 알차게 배워가신다고 얘기해 주셨고, 미숙님 가입하셨어요? 네, 스피드 리딩 카페 가입하셨어요? 네, 가입하셔서 거기 뭐 영어원서 관련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명 100%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것들 배워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유정란님이 승규쌤 덕분에 요즘 영어 공부가 더 재밌고 평소 궁금했던 것도 알게 돼서 속이 시원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너무나 좋고요. 언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댓글 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면 영상으로 만들든 아니면 라이브에서 다루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계속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걸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질문들, 많은 댓글들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디님도 오늘 고생하셨고, 오늘
나름 양호하네요. 10시 43분에. 그럼 이제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좋은 금요일 그리고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치사 진짜 마지막 전치사 엑기스 남았습니다. 꿀팁 남았으니까 다음 라이브 방송 꼭 함께 해주시고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네.